자, 봅시다. 1번 문항요. 자, 우리는요 도형 또는 그래프가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한다고 해서 도형의 고유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그냥 원으로 들게 되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변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의 둘레 및 원의 넓이 따위들은 변하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때 이 1번 문항을 보시면 이렇거든요. 자,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냐면 호로로록 요런 원의 일부가 있었대요. 나 일부요. 나를 현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런 거야. 괜찮아? 그런데 얘를요 똑같이 이 하얀색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하얀색 위에 있는 이 원의 일부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y축으로 플러스 5만큼 뭐 이동시켰다는 거냐면 평행이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점들이 위로 5칸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선부는 호로록 이렇게 그려지면서 나 똑같이 다 5만큼 올라갔어요. 이렇게요. 그래놓고 나요 이렇게 생긴 부분에 대한 넓이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어떻게? 자, 이렇게 5만큼 올라갔고 나도 5만큼 올라갔는데 말이야, 지금 구하라는 건 짝짝짝짝짝짝짝짝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된 부분에 대한 넓이 좀 구해달라는 거야. 괜찮아? 사실 요런 관점의 아이디어가 좀 더 확장돼서 여러분 교과 과정에서는 미적분이라고 불리는 파트에서 구분구적법이라는 걸 배워요. 예전엔 문이과가 적분을 배우던 그 시절에 구분구적법을 같이 배웠었는데요. 지금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이과만 배우게 바뀌었어요. 자, 무슨 아이디어냐면 자, 이런 아이디어예요. 잠시 소개만 하게 되면 우리 직선은 1차원이에요. 수직선이라고 부르죠. 데카르트 아저씨가 만든 좌표 평면이요 2차원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래놓고 그 2차원 평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은 3차원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때 아이디어는 뭐냐면 무수히 많은 선이 모여서 넓이라는 개념, 즉 2차원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거든. 다시 무수히 많은 면이 모여서요 3차원의 공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거든. 나보고 지금 이 넓이 좀 구해달래. 그럼 우리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적분을 배우기 전까지 곡선에 대한 넓이 문제가 나와. 그럼 나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구하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너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배우는 식을 배운 적이 있니? 없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곡선으로 나온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달라는 것은 나한테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관찰해줘 라는 명령어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소리 나는 거냐면 이 무수히 많은 이 넓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속에는 무수히 많은 이런 직선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직선을 갖다 그리는 것은 수직선이거든요. 즉 y축과 평행한 직선들을 말해요. 그런데 넓이가 다 길이가 몇이라는 거지? 5라는 거예요. 왜? 야,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했을 때는 y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니까. 맞아? 길이 자체가 이 무수히 많은 선분들의 길이 자체가 다 몇이라는 거지? 5라는 거야. 이해해? 왜? 이 점도 이 점이 되기 위해서는 5만큼 이동한 거거든. 괜찮아? 그러니까 결국 이 넓이라고 불리는 것은 호로록 이렇게 생겨먹은 직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톡톡톡 치세요. 괜찮습니까? 얘를 칼날치듯이 톡톡톡 치게 되면 나는 나요 다 이런 일정한 길이 5짜리인 것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서 뭐라는 넓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나의 길이는 5가 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한테 길이를 알려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몇이다? 60이다. 그래서 결국 이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랑 똑같다. 이게 이 단원의 사고방식입니다.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뭐를 관찰합시다?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관찰합시다. 그래서 답 자체는 직사각형의 넓이랑 같다라고 해서 5 곱하기 60이요. 그래서 몇? 300.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항 봅시다. 2번 문항 보시면
점 3,4를요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였더니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처음의 거리의 2배가 되었대. 야, 그럼 이렇게 가자 얘들아. 봐봐. 그러면 처음 거리라고 불리는 건 뭔진 모르겠으나 0,0으로부터 3,4까지의 거리를 말해. 나 d라고 불리는 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서 5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 3,4라는 점을 이동시켰다는 거야. 괜찮아? 어떻게? x축으로 a만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얼마만큼? 이만큼. 그러면 그 점의 이름은 어떻게 됐겠죠? 점의 이동이니까 3 플러스 a, 4에서 2를 더하면 6이 됐을 거야. 괜찮아? 그런데 얘랑 누구 사이의 거리가 0,0이라는 이 원점 사이의 거리가 너의 2배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 1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렇잖아요. 나 어차피 거리가 10이라는 건 루트 100이라는 소리고 루트 100이 만들어질 때는 내가 6의 제곱이니까 36이 왔을 것이고, 그치? 그래놓고 여기 3 플러스 a의 제곱이 와야 되는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갖다 쓰게 되면 3 플러스 a의 제곱에 6의 제곱 36이 거리 10이 되려면 루트 100이요. 그치? 그럼 결국 3 플러스 a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64가 돼야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이해하죠? 그럼 결국 3 플러스 a라고 불리는 것은 8 또는 3 플러스 a라고 불리는 것은 마이너스 8일 수 있어요. 그치? 또는 이런 생각 괜찮거든요. 어차피 거리가 10이 된다는 건 머릿속으로 피타고라스 아저씨를 생각하셔도 좋고 특수 비율을 생각하셔도 좋아요. 여기가 6일 때 여기는 8인데 또는 마이너스 8이어도 괜찮잖아요. 예, 뭐 개인 취향이에요. 88에 64 더하기 36은 100. 그쵸? 뭐 하여튼 내가 이젠 마이너스 8 또는 8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a는 5 또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a라고 불리는 녀석은 마이너스 11이 되는데 괜찮습니까? 나한테 구해달라는 건 음수 a의 값이래. 그래서 a는 0보다 작은 값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1. 네, 내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세상이죠. 자, 이제 3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3번 문항. 나요, 방정식이 있는데 너 원의 방정식이구나. y제곱은 뭐라는 거지? c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요소요. 원에서 중요한 요소, 이 요소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착착 안 붙지?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중심이라고 불리는 나는요 0,0이요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c가 돼요. 나 얘를요 이동시킨대요. 얼마만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b만큼 평행 이동한대. 야, 그런 말이야. 중심이라고 불리는 나는요 점의 이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했겠어요? a, b로 바뀌었을 것이고 평행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반지름의 길이는 바뀌질 않죠. 루트 c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얘가 글쎄 평행 이동하게 되면 일치했다는 거야. 누구랑? 나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12x 거기에 마이너스 10y 거기에 마이너스 57. 얘들아 잘 들어봐. 평행 이동해서 겹쳐졌다라는 거잖아. 그때 우리 빨리 찾자.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1로 고정돼 있어. 그럼 중심은 뭐겠어? 개수를 반땡에 부호 바꿔. 그러니까 6, 반땡에 부호 바꿔 5가 되고, 그때 반지름의 길이라고 불리는 건 루트라고 갖다 붙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57 그대로 이항에서 갖다 쓰신 다음에 6의 제곱 36 더하기 5의 제곱 뭐 25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우리들은 뭐 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a의 값은 뭐가 되고 6이 되고 b의 값은 뭐가 돼요? 5가 돼요. c의 값은 나를 계산해 주세요. 60에서 57 빼니까 c의 값은 뭐다? 4다. 근데 여러분한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묻고 있으니 답은 뭐가 된다? 15가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항 갑시다. 4번 시작. y는 4x에 대한 그래프가 있다 이런 거지. 4x가 있는데 나 x축의 양의 방향으로 4만큼 옮긴 직선이 있대요. 아, 그렇구나. 네가 x축으로 플러스 얼마만큼? 4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그럼 나는요 식을 만들 때 y는 4라고 갖다 붙인 상태에서 가로치고 x 대신 뭐를 대입하면 되는 거지? x-4를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것이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y는 이 직선은 4x-16이 될 텐데요. 얘랑 누구랑? 이차함수랑 접한대요. 3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k라는 이 그래프와 만나는데 어머나 우리들이 만난다. 그런데 그런 교점이 몇 개? 한 개 있다라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접한다는 상태니까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 방정식은 무슨 근을 갖는다고? 중근을 갖는다. 그래서 방정식의 형태로 만드신 다음에 판별식이 는0입니다. 이렇게 푸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푸시든가. 선생님 3x의 제곱 얘를 정리하시게 되면 호로록 이쪽을 이항하고 있어요. 더하기 k 플러스 16은 는 0이 되거든요. 쌤 괜찮습니까? 그런데 판별식이 는 0이다 푸시는 거예요. 그게 기본 컨셉이죠. 그런데 이 그래프는요 호로록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의 좌표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요. 얘가 0, k 플러스 16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x축과 접한다고요? 그러면 x축의 이미지는 이렇게 와야 되니까 너의 값이 0입니다. 그래서 k의 값은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어요. 뭐 개인 취향이요.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k의 값은 마이너스 16. 자, 지워볼게요. 시작. 5번. 나요. 직선 L이 있어요. 나의 이름은 5x-4y 거기에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요 이미지예요. 나 기울기요 4분의 5짜리인 직선이에요. 그냥 대략 그려주세요. 호로록 이미지니까 나 L이에요 이런 거지. 기울기 4분의 5짜리 그린 거야. 그런데 나한테 주어진 정점이 있어. 그럼 얘들아 나의 행동 영역 이렇게 하죠. 정점, 고정된 정점인 지금 몇을 줬냐면 6,4라는 점을 줬거든. 그러면 이 점에 자 이제 행동이야. 이 점에 위치가 궁금해. 자 얘를 먼저 판단해 줘야 되는 거야. 어떤 점인지. 나한테 준 6,4라는 점은 도대체 L이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해갖고 L 위쪽에 있는지 아니면 L이라는 직선 위의 점인지 아니면 L이라는 직선 아래쪽 점인지 이게 궁금하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어떻게 판단합니까? x 대신 6을 대입하세요. x 대신 6을 대입해 보는 거야. 나 이 직선 위에는 x 좌표가 6이었을 때 그때 y의 값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x가 6일 때 마이너스 4y의 값은 마이너스 32. 그래서 나는 6,8. 괜찮습니까? 이 직선 위에는 6,8이라는 점이 살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준 건 6,4예요. 그럼 6,8보다는 좀 아래 요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6,4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그림 문제를 풀 때는 점, 주어진 점의 위치를 먼저 판단하고 가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나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대칭인 점을 B라고 할 때 B의 좌표 좀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자, 선생님은 지금 기본적인 해설을 해드리고 있어요. 엑서사이즈 A에서는요. 괜찮아? 근데 내가 얘를 이젠 그림으로 보는 방법들을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좀씩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을 좀 확장시켜 드릴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의 풀이는 교과서대로 갑니다. 자, 교과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풀이는 도대체 무엇이죠? 라고 물으신다면 이 점을 이 선에 있어서 대칭시킨다는 건 야,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수선에 발을 꽂아줄래? 이런 거야. 괜찮아? 꽂아줄래? 그래놓고 수선의 발까지 이 점으로부터 수선의 발 점의 이름이 수선의 발입니다. 점의 이름 이 점의 이름을 수선의 발이라고 해요. 그럼 이 점으로부터 수선의 발까지 이 거리가 있을 것이고 이 거리만큼 똑같이 뭐 간다는 거지?
똑같은 괜찮아? 연장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가는 요 점이 결국 뭐가 된다는 거지? 대칭점 B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교과서가 나한테 시키는 짓은 뭐냐? 교과서가 나한테 원하는 능력은 뭐냐? 이 B라는 점이 답이니까 너를 A, B라고 세팅하세요 이런 거야. 그냥 다른 문자 아무거나. 야, 그러면 내가 A와 B의 값을 구하고 싶니? 그러면 식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하겠지. 문자가 2개니까 나 계산은 안 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어떤 식? 선생님, 첫 번째 나 식을 만들 거예요. 키우기에 관한 식이요. 왜? 여기가 지금 수직이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우리 2점, 여기가 A였으면 A, B에 대한 기울기를 세팅해 주세요. 나 X값의 변화량 A-6분의 Y값의 변화량 B-4라고 불리는 것은 수직관계여야 되다 보니까 나의 기울기가 4분의 5였어. 그치? 그럼 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몇 분의면 4분의 5가 된다는 거야. 괜찮아? 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끄먹. 마이너스 5분의 4가 돼야 된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우리들 기울기의 곱이 뭐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식 하나만 더 만드시면 돼. 그래서 요 점, 수선의 발의 이름을 M, 중점이라고 한다면 이 중점 자체는 어떻게 된다는 거지? 2분의 X좌표끼리 더하세요. A 플러스 6이요. Y좌표끼리 더하세요. B 플러스 4요. 2요. 그래서 M이라는 이 중점, 나 중점인데 이 중점을 직선의 방정식, 이 L이라는 직선의 방정식 위의 점이다 보니까 괜찮습니까? 이 직선 L에 뭐하자? 대입하자. 즉 이 점의 좌표를 여기다 호로록 대입하시게 되면 X 대신 나, Y 대신 나요. 대입하시게 되면 A와 B에 대한 관계식 2개가 나오겠네. 이런 거예요. 그럼 식 2개, 미지수 2개,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산이 못생겼죠? 분모원 봐도 41 뭐예요 지금? 맞아? 하여튼 열심히 계산하시면 답은 몇 번이 나온대? 4번이 나온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고, 자 이제 6번 문항 갑시다. 6번 나요 직선 Y는 4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있대요. 4x 플러스 K, 얘를 X축 대칭 이동시켰다는 거야. X축 대칭 이동시켰다. 그러면 나의 행동 영역은 원래 주어진 이 식에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겠죠. 좋아요. 그러면 그 식 자체는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새로운 유식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니 마이너스 Y는 4x 플러스 K입니다. 딱 이거예요. 괜찮습니까? 이게 X축 대칭 이동한 식이란 말이지. 그런데 얘가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 개념은 이렇잖아요. 어떻게? 나 원이 있어요. 원에서 빠질 수 없는 건 중심과 반지름이죠. 자, 이런 원의 넓이를 2등분 하는 직선은 반드시 뭐를 지나야 된다고? 원의 중심을 지나야지만 원의 넓이를 2등분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즉 원의 중심 이렇게 지나든가 이렇게 지나든가 뭐 개인 취향 이렇게 지나든가 반드시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뭐를 지나야 된다고?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괜찮죠 여러분? 야,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디를 지나야 될까? 대각선의 교점이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디를 지나야 될까? 대각선의 교점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그렇구나. 그럼 이 녀석이 결국 주어진 원의 방정식 손이 아파서 쓰지 않겠습니다. 중심 뭐인 거죠? 4,3인 거죠. 4,3을 지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치? 지남이라고 불리는 건 대입이요. 그래서 Y 대신 4를 대입해 주세요. X 대신 4를 Y 대신 3을 대입해 주세요. X 대신 4를 대입해 주세요. 네, 얘를 만족시켜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내가 구하는 K의 값은 뭐다? 마이너스 19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7번 문항이요. 7번 문항의 제목은 그냥 이렇게 드리고 싶네요.
이라고 문제의 제목을 달고 싶어요. 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요 원이 있어요. 샤라라 중심이 0,0 반지름의 길이가 몇 자리인 원이 있다는 거죠. 나한테 루트 5짜리인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 위의 점 몇 콤마 몇에서요 2,1에서 접선을 긋는데요. 나예요 쌤 2,1에서 접선을 그어요. 괜찮아? 그런데 이런 접선을 호로로록 이렇게 긋게 되면 난 알아요. 뭐를 알아요?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괜찮습니까? 공식이 있잖아요. x 대신 2 한번, y 대신 1 한번 대입하자는 거니까 그때 이 녀석의 방정식의 이름은 2x 더하기 y는 5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내 말 괜찮습니까? 선생님! 공식의 유도 과정은 뭐 공식의 유도 과정이에요. 공식의 유도 과정은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보라색 직선의 기울기와 수직 관계입니다. 맞아? 그래놓고 이 점을 지납니다. 그러면 공식 완성이에요.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나 x 대신 2 한번, y 대신 1 한번 집어넣으면 이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직선의 방정식이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두 개의 점이 중요하죠. 스페셜 점이라고 불러요. 어떤 함수를 다루든 간에 x축과의 교점과 y축과의 교점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x가 0일 때 넌 어떤 점을 지나니? 응, 나 5라는 점을 지나. 그럼 y가 0일 때는 x야 넌 어떤 점을 지나니? y가 0이니? 난 그럼 2분의 5라는 점을 지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요 점의 이름은 2분의 5,0. 이 점의 이름은 0,5구나. 응, 그래. 괜찮아? 그런데 이제 나한테 또 뭐를 묻고 있대 얘가? 얘를 묻고 있대요. 이런 접선이 있었는데 얘를 x축 대칭 이동 한번 하고 y축 대칭 이동 한번 하고 원점 대칭 이동해서 직선이 4개가 생기는데 그 4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뭐좀 면적 좀 구해달라는 거야. 얘들아, 원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이미 태생 자체가 대칭이에요. 괜찮습니까? 어떤 거? 이 원, 호로록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는 수평선과 대칭이에요. 이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싹 접게 되면 일치하죠. 괜찮아? 또는 이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는 수직선과 대칭이에요. 접으면 또 일치하거든요. 괜찮아? 그럼 이쪽 부분은 이쪽 부분과 원점 대칭이고 이쪽 부분은 다시 이쪽 부분과 원점 대칭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해? 그럼 결국 접선이라고 불리는 것도 구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런 거야. 이 문제의 제목은 대칭성의 확인이라고. 자, 무슨 소리냐? 이 접선을 y축 대칭 이동시켜. 그럼 y축 대칭 이동시킨다는 건 사실 이렇지 않니? 마이너스 2,1에서의 접선과 똑같다는 거야. 예? 이 점을 y축 대칭 이동시키면 마이너스 2,1, 그치? 그러니까 그 접선은 결국은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고, 그치? 네가 직접 구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2분의 5,0이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마이너스 2분의 5,0이 된다고요. 괜찮아? 이 접선을 y축으로 x축으로 접고 싶어요. x축으로 접게 되면 이런 식의 접선이 만들어진다고요. 괜찮아? 그 접선은 결국은 나를 x축 대칭한 2,-1에서의 접선과 똑같고, 그치? 네가 0,5라는 점을 지났다면 나는 0,-5라는 점을 지날 수밖에 없고, 너를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똑같이 이런 식. 그림이 망했어. 원래 만나야 해. 샥, 그림 급수정, 샥, 이렇게. 맞아? 원래는 만나야 된다는 거야. 괜찮아요? 요런 뭐가 만들어져요? 아름다운 이 넓이를 구해달라는 건데 이 사각형의 정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마름모라고 불러요.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교집합. 직사각형이면서 마름모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요? 정사각형이라고 부르고요. 괜찮아? 마름모의 정의는 뭔데요? 내변의 길이가 뭐한 일치하는 사각형이요. 괜찮습니까?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마름모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야. 그런데 마름모의 넓이는 여기 봐봐.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나 직각이야. 이런 직각삼각형에 몇 개 있다는 거지? 4개 있다는 거야. 괜찮아? 이런 직각삼각형이 4개가 모여서 마름모가 된다는 거지. 이해해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나 x절편 하니까 2분의 5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나 y절편 아니까 5요. 그럼 이 직각삼각형 넓이 하나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예요. 그래서 4분의 25요. 거기에 마름모의 넓이니까 4개를 곱해주세요. 그러니까 답은 뭐가 나온다? 25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항으로 가볼게요. 자, 시작. 8번. 꼭지점의 좌표가 3,K래요. 아, 나한테 꼭지점의 좌표를 줬구나. 3,K. 그런데 y는 fx를 직선 y는 k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포물선의 방정식을 y는 gx라고 하자. 그래놓고 f1 더하기 g의 값을 구해달라거든. 나 fx에 꼭지점의 좌표를 줬고 요 fx를 무슨 축 대칭? y는 k라고 불리는 이 선에 관해서, 선이긴 선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선? 수평선에 관해서 대칭 이동시킨 것을 y는 다시 gx라고 했고, 그래놓고 나한테 구해달라는 건 f1 더하기 g의 값, 이게 답인 형태야. 그런데 식을 만들어서 답지처럼 푸셔도 상관없어요. 답지는 여러분들 한번 참조해 주세요.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나한테 이차함수의 꼭지점을 줬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차함수의 모양을 몰라요.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몰라요. 그럼 케이스 분류하는 거죠. 뭐 괜찮아? 난 여러분들을 못하는 걸 연습시키는 게 내일이잖아.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답지처럼 막 꾸미는 거예요. 에, 답지 잠시 소개하면 답지 어떻게 간다고? y는 뭔지 모르겠다. k라고 놓는 게 아니라 뭐 a라고 놓고 x-3의 전체 제곱 플러스 k라고 이렇게 세팅하자. 얘의 이름을 우리가 fx라고 하자. 그럼 3,k가 만들어지는 거 맞지? 그래서 gx라는 식을 만들면서 가세요. 자, 나는 이제 이렇게 갈게요. 어떻게 갈 거냐면 그림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는 거야. 그림. 자, 그림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는 건 이런 거겠죠. 선생님, 첫 번째 케이스요. 케이스 1은 선생님, 아래로 볼록할 수 있어요. 내가 y는 fx인데 나한테 꼭지점의 좌표 3,K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또는 케이스 두 번째일 수도 있어요. 쌤, 뭔데? 아니, 이게 위로 볼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3,K일 수 있어요. 내가 그때는 y는 fx가 되겠죠. 좋아요. 자, y는 k라고 불리는 이 선은요, 수평선이에요. 함수로 봤을 때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무슨 함수?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k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싹 지나는 선이에요. y는 k요. 싹 지나는 선이에요. y는 k요. 괜찮습니까? 야, 그럼 대칭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 그래프를 빨간색 선으로 접어주세요, 이런 거잖아. 예? 빨간색 선으로 접어주세요. 이게 대칭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접었구나. 이 그림 속에서는 내가 y는 gx가 돼. 괜찮아? 그러니까 gx의 꼭지점도 똑같이 3,K겠네. 나 하얀색을 빨간색 선으로 접는 거야. 나야. 내가 y는 gx가 돼. 괜찮아? 야, 그럼 확실한 사실은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실이요? 아니, x는 1이라고 불리는 f1 더하기 g의 값이거든. 그럼 1이라고 불리는 것은 3의 왼쪽 편에 있거든요. 내가 x는 1이거든요. 내가 왼쪽 편에 있거든요. 내가 x는 1이거든요. 괜찮아? 내가 좀 더 친절하게, 얘들아, 요 놈의 좌표 좀 구해줘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1, 얘 위의 점이니까 f1이요. 나는 좌표 좀 구해줘. 그럼 어떻게? 1,K요. 나의 좌표는 1, 나 얘 위에 있으니까 G1이요. 얘들아, 도대체 대칭이라는 의미가 뭐야? 하얀색을 접었어. 빨간색 선으로 접었다? 그럼 그게 보라색이 된다며. 그 의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일치할 수밖에 없지. 적었으니까. 예. 자,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이 접었으니까.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 야 그럼 길이가 같다는 건 이렇겠네. 봐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요. 이 그림에선 F1에서 K를 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나는 같습니다. 누구랑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요. 얘는 K에서 누구를 빼는 거죠? 얘 함수값 K에서 G를 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구해달라며 누구를? F1 더하기 G1이요. 그럼 여기서 F1 더하기 G1의 값은 얘를 이쪽으로 이항했고 너를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몇 K가 된다? 2K가 된다. 그래서 답은 2K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 자, 이 그림 속에서도 확인해 볼까? 이 그림 속에서 확인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이번엔 여기가 1,G1이니까 G1 결국 마이너스 뭐가? K는 같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거든요. 이 그림 속에서는 뭐 K-F1가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똑같죠? G1 더하기 F1은 2K가 된다라는 사실은 어떤 그림이든 간에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답은 2K.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해 주시고 자 9번 문항 가보도록 할게. 9번. 자, 우린 마음의 준비 자세. 문제에서 현이 나왔어. 그럼 내가 해야 되는 행동 영역은 반지름 보조선 2개 싹 긋고 이등변 삼각형 만든 다음에 괜찮습니까?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해.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하게 되면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보일 것이고 그렇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내 마음의 자세야. 자 그럼 이야기 좀 볼게. 9번 문항 보시면 지금 나 원의 방정식 갖고 놀 생각이 없어. 자 이원의 중심 나랑 빠르게 가자. 중심이요.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1로 고정되어 있으니 x의 개수 반땡에 부호바꿔. 그러니까 몇이 돼? 2, 괜찮아? y의 개수의 반땡 부호바꿔. 그러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3. 야 반지름의 길이는 일단 루트를 갖다 붙이면서 나머지 숫자 이항했어 봐. 플러스 4가 이항됐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맞지? 이해해? 그런 다음에 얘네들 각각의 제곱 갖다 붙여.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3의 제곱은 플러스 9. 괜찮아?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된다? 3이 됩니다. 이렇게 오는 게 5초라는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세상이다. 이해해? 얘를 막 완전 제곱식으로 묶고 완전 제곱식으로 묶으면서 막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은 너무 지나친 꼼꼼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왔으면 자 볼게.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자 그럼 이미지 그리자. 나 첫 번째 얘의 원을 뭐 할 거냐면 첫 번째 스텝으로 y는 x 대칭 이동시킨대. 난 그럼 중심만 관심 있거든요. 내가 왜 중심만 관심 있을까? 아니 원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대칭 이동하든 평행 이동하든 간에 반지름의 길이 따윈 변하지 않으니까 난 중심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만 관심 있다는 거야. 이해해? 그럼 봐봐. 나 중심이 원래 2, 마이너스 3이었어. 근데 y는 x 대칭시킨다는 건 x좌표, y좌표 위치 바꾼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중심이라고 불리는 것은 마이너스 3, 2로 이렇게 변신했겠지.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내지 않고 또 두 번째 이동을 한대. 어떤 이동을 한다고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대. 그럼 나는 또 중심에만 관심이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1 하게 되면 나는 마이너스 2로 변했고요. 마이너스 2 하게 되면 0이 됐네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변치 않으니 3. 난 이젠 이 원에만 관심 있어요. 이런 거야. 설마 식을 갖고 놀 생각은 안 해요. 괜찮아? 식을 갖고 놀 생각은 안 한다는 거지. 이게 중심만 관찰하면 돼.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원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야. 좌표평면상에서 내가 원하는 그림은 중심이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0이라고 찍어주고 양 끝점 되게 중요하거든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1,0 찍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뭐 더 3만큼 이동해서 마이너스 5,0을 찍어주시면 그림이 또 망하진 않을까 모르겠지만 몰라요. 용기 내서 그리면 뭐 이런 망했어요. 이런 이게 어떻게 원이야? 자 이뻐요. 여러분 눈에 참 이쁘게 보였으면 좋겠고 이런 원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y축으로 잘린 나 여기가 y축인데
여기에 현의 길이 좀 구해달라는 게 문제지. 현. 괜찮아? 그럼 현이 보였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세요. 당연한 일들을 하세요. 나 반지름 선생님, 나 반지름 어디 길이 같아요? 이등변삼각형을 작도하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몇인데요? 3인데요. 이런 거지. 그럼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됐던 일은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해야 돼요. 이런 거야.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할 필요도 없어요. 이 문제는 왜죠? 마이너스 2,0. 난 여기는 원점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림 그리면 되게 좋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로 확정.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 2로 확정. 그쵸? y축으로 잘린 현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나는 바이 피타고라스 아저씨에 의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만 말하고 피타고라스 아저씨에 의하면 루트 5. 그치? 답. 나한테 구하라는 현의 길이는 루트 5의 2배. 그래서 답이라고 불리는 건 몇 루트면 2 루트 5.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수학상 마지막 단원의 엑서사이즈의 이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 가볼게요. 자, 10번. 사실 중학교 때도 좀씩 등장하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등장하는데 고등학교에 와서 다시 배우는 목적은 사실 최단거리 때문이에요. 어떤 길이의 최소값? 이걸 뭐 빛의 이동 경로라고 불러요. 그걸 내가 좀 이따가 이걸 촬영 끝내놓고 잠시 최단거리 문제에 관해서 내가 과학 선생님으로 잠시 빙의해서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집어드리도록 할게. 자, 볼게. 행동은 이렇게 잡아줘. 어떻게 잡아줬으면 좋겠냐면 좌표 평면 위에 두 개의 정점이 있대. 아, 좋아. 일단 정점 두 개. 그 점의 정체가 뭐라고? 하나는 9,5, 하나는 11,3이라는 두 개의 점이 있어. 그리고서 또 동점도 두 개 있대. 아, 동점 두 개. 사실 나를 맨날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이 동점, 정해지지 않은 점이야. 괜찮아? 그런데 이 동점 두 개가 하나는 x축 위에 있고 하나는 y는 x라고 불리는 선 위에 있대. 아, 동점 두 개의 정체를 줬어. 하나는 x, y는 x. 그리고 하나는 뭐 x축 위에 있대. 그러면서 네 개의 점을 이어서 나한테 뭐를 만들 거냐면 사각형을 만들 것이고요. 다만 여러분한테 묻는 건 x, y 좌표가 모두 음이 아닌 정수래. 아, 동점 두 개에 x 좌표가 양수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미지 가볼게요. 자, 봐봐. 싹. 좀 삐뚤어진 것 같아. 싹. 좌표 평면 위에 내가 y는 x라고 불리는 여기 이 선을 하나 그릴 거야. 그래놓고 내가 9,5라는 점을 잡아줄게. 야, 이 직선 위에 9,9라는 점이 있거든. 그러니까 9,5라고 불리는 것은 분명히 이 아래 녀석에서 여기 9,5가 잡힐 거야. 괜찮아? 이 점의 이름을 그냥 A라고 놓을게요. A 맞죠? P예요. P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Q라고 불리는 거 11,3이요. 더 아래에 있어요. 한 요런 정도에 있어요. 11,3. 이 점의 이름이 Q예요. 그런데 잘 들어봐. 네가 어디를 잡던 간에 상관이 없어. 어차피 동점 하나가 있대. 어디 위에 있냐면 y는 x 위에 동점 하나가 있대. 아무데나 잡으세요. 뭐 개치예요. 괜찮아? 개인 취향이에요. 이미지 그냥 이런 데다 잡으세요. 집에 가선 꼭 이런 데다 다른 데다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나서요. 사각형이 만들어져야 된다니까 어차피 일직선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데다가 그냥 B라는 점을 내가 잡아볼게요. 괜찮아? 사각형은 일단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사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라고 물었을 때 호로록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괜찮아? 만들어지셨어요.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자 봐봐. 이제 중요한 거 갈게. 어떻게 가고 싶냐면 나 요 길이를 1번 길이라고 하고 요 길이를 2번 길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3번 길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4번 길이라고 할게. 마치 삼각형처럼 그려졌거든. 아우 선생님이 진짜 죽을 죄를 졌어. 삼각형처럼 아니고 사각형처럼 진짜 그려지게 좀 내가 다시 좀 이쁘게 한번 그려볼게. y는 x라고 불리는 여기를 갖다 붙이고 그냥 아무거나 잡을게요. p가 요 정도 있고 q가 요 정도 있었다라고 칠게. 그러면 사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두 개의 정점을 그냥 요런 데다 찍어볼게. 그럼 이제는 아까 전처럼 사각형이 빡 만들어질 거야. 여기가 p였고 여기가 q였어. 그럼 나 이제 색깔 줄일게요.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1번 길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뭐 2번 길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3번 길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그냥 4번 길이라고 할게. 그럼 결국 여러분한테 구해달라는 건 뭐? 사각형, 얘네들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더하기 4번 길이의 무슨 값을 원해요? 최소값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이해해? 자 그러면 이렇게 봐. 자 여기서 1번 길이는요, 1번 길이는 두 개 정점으로 이루어진 선분의 길이야. 즉 나도 정점 나도 정점. 괜찮습니까? 이 1번 길이라고 불리는 것은 두 개의 정점으로 이루어진 길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고정된 길이야. 고정된 길이.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둘 사이의 거리 d라고 불리는 얘가 바로 고정된 길인데 이 고정된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갖다 쓰게 되면 차의 제곱 오시면 되니까 4요. 더하기 차의 제곱이 오시면 되니까 4가 오시면 돼요. 괜찮아? 2의 제곱 2의 제곱. 그러면 결국 얘는 뭐가 돼? 2루트 2가 되거든. 아 1번 길이, 이 고정된 길이는 2루트 2야. 그럼 이 문제는 다시 재해석하게 되면 이렇잖아. 다시 한번 해석하게 되면 1번 길이는 어차피 고정이 된 길이니까 쟤는 변치가 않고, 나한테 물어봤던 건 2번 길이 더하기 3번 길이 더하기 4번 길이의 무슨 값을 물어? 최소값을 묻고 있거든. 자 포인트야. 포인트. 어떤 게 포인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점을 A라고 하고 여기 있는 점을 B라고 했어. A, B가 동점이거든. 그런데 이 모든 세 개의 길이는 동점을 포함한 선분의 길이기 때문에, 동점을 포함한 뭐라고? 선분의 길이기 때문에 동점이 변해가면서 그 길이들도 변해가는 거야. 괜찮아? 뭐가 변해간다고? 동점이 변해가면 길이도 달라져, 이런 거야. 길이도 달라진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 그대로를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주목하는 건 2번, 3번, 4번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다시 좌표 평면에 나타내 봅시다, 이런 거야. 필요한 것만 나타내 보자, 이런 거야. 지금 이렇게 있었거든.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2번, 3번, 4번 길이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 P가 있고 여기가 Q가 있었고, 대략적으로 요런 데 A가 있었고 요런 데 B가 있었던 거야, 그치? 나한테 필요한 길이만 나타내. 나한테 필요한 길이였던 건 여기 2번 길이, 여기 3번 길이, 여기 지금 몇 번 길이? 4번 길이만 필요했어. 여기 3번, 여기 2번. 난 컴퓨터가 아니지. 괜찮아? 컴퓨터가 아니지. 이랬을 때 어떻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동점이 살고 있는 선을 보세요. 다시 뭐라고? 동점이 살고 있는 선을 보는 거야. 자, 문제풀이의 핵심, 문제풀이의 포인트 갈게. 고정된 정점을 동점이 살고 있는, 뭐가 살고 있는? 동점이 살고 있는 선에 대칭 이동시켜.
무슨 이동시키자고? 대칭 이동시키자 이거야. 자, 무슨 소리 하는지 봐봐. 이런 소리거든. 자, 이 점이 몇 콤마 몇이었다고 얘들아? 저 점의 이름이 9,5였어. 이 9,5라는 점을 내가 동점이 살고 있는 이 선이야. 그치? 여기에다 뭐를 이동시키라고? 대칭 이동시켜. 그러면 대칭 이동이라는 건 수선의 발을 떨군 이 길이만큼 똑같이 요 길이만큼 가는 거라며. 그래서 요렇게 바꾸는 거야. 괜찮아? 그러고 나면 9,5를 y는 x에 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 좌표는? 5,9도 바뀌는 거 맞지? 9,5를 y는 x라는 선에 있어서 대칭시키면 y랑 x랑 위치 바꿔주면 될 테니까 이해해?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이렇게 선을 잇게 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우리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뭐가 돼? 합동이 되지. 합동이. 왜? 직각이고 이 길이 같죠? 거기에 공통변이죠. 이해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었던 2번 길이는 이 파란색 길이랑 뭐하게 돼? 똑같게 되죠. 괜찮습니까? 이게 2번 길이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우리들은 뭐가 된다는 거지? 합동이 된다라는 거죠. 합동. 자, 다시 봐봐. 이번엔 나도 동점이 살고 있는 선이었어. 이 점의 이름이 뭐였다고 지금? 이 점의 이름이 11,3이었다는 거야. 이해해? 그러면 이 점도 이 동점이 살고 있는 이 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구세요. 수선의 발을 떨구게 되면 요 길이만큼 똑같이 동그라미라는 길이만큼 간 이 점의 좌표는 이 점을 실질적으로 x축에 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니까 그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11,-3이 되거든? 그럼 네가 보고 싶었던 이 하얀색 길이, 이 길이를 선생님이 보라색이라고 한다면 이 보라색 길이는 이 보라색 길이랑 뭐해? 똑같지 않냐라는 거야. 왜? 우리 두 삼각형은 여전히 뭐가 되기 때문에? 합동이 되기 때문에요. 나 공통변 직각 이 길이 같게끔. 괜찮아? 그래서 이게 4번 길이가 된다는 거지. 그럼 네가 구하고 싶은 건 2번, 3번, 4번의 길이들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었는데 최소값을 구한다는 건 이젠 꺾이지 말고 뭐해라? 쫙 펴라. 꺾이지 말고 뭐 하라고요? 쫙 펴라. 이게 핵심이 되는 거야. 2번, 3번, 4번 꺾였죠. 지금 얘네들이 지금 꺾이죠. 맞아? 꺾이지 말고 최단거리라고 불리는 건 이렇게 일자로 이었을 때 이게 최단거리가 된다는 거지. 그때 점 A의 정체는 바로 얘가 점 A가 되고 점 B의 정체는 사실 이 X축에 있는 이게 B가 된다는 거지. 그럼 난 너에게 묻고 싶다는 거야. 어떻게 묻고 싶다는 거지? 그럼 선생님,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A와 B의 좌표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다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구하긴. 나 대칭이동 시킨 점 9,5를 대칭이동 시킨 점 9,5라는 점을 알아요. 9,5라는 점을 알아요. 9,5와 나 대칭이동 시킨 점 X축을 대칭이동 시킨 점 11,-3이라는 이 두 점을 지나는 뭐를 만들 수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이 직선의 방정식과 y는 x라고 불리는 이 선의 교점, 그것이 바로 점 A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방정식과 x축과의 교점, 그것이 점 누구의? B의 정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나는 지금 이젠 최단거리를 구해달라고 하였으니 2번, 3번, 4번 이 세 개의 길이를 더한 것은 꺾이지 말고 쫙 펴져야 돼서 그때 최단거리는 루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가면 됩니다. 이해해요? 자, 11과 5라는 좌표의 차요 6이거든요. 그래서 6의 제곱 36 더하기 마이너스 3과 9요. y 좌표의 차요 12거든요. 12의 제곱 144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그래서 나는 루트 180. 루트 180은 36 곱하기 5. 그래서 몇 루트 몇? 6 루트 5가 되더라. 그래서 전체 답을 쓸 때는 나 2번, 3번, 4번 더한 길이는 6 루트 5. 고정된 길이는 2 루트 2.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된다? 2 루트 2 더하기 몇 루트면? 6 루트 5가 됩니다. 네, 이게 답이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요 문항을 완벽하게 내 걸로 모든 유형을 마스터하셔야 해.